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최근 새학기를 맞아 실시되었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단체가 신입생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권장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선배 학생들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도록 당부했으나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9월 첫 주 신학기를 맞아 UBC 경영대학 사우더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신입생들은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단체인 커머스 언더그레이드 소사이티에서 주최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신입생들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관련된 노래 네이프 그랜트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선배 학생들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비밀 유지를 강요했다는 것이 함께 알려지면서 학교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UBC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담당 교수 스티븐 갤로웨이 씨는 두 딸의 아버지이자 UBC 졸업생으로서의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갤로웨이 씨는 이번 사건이 자신이 알고 있던 UBC 학생들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UBC 학생인 루시아 로렌지 씨는 캠퍼스 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은 다른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건들은 UBC 학생으로서의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가사에는 Young at UBC, We Like M0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래에는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만으로 제재를 가할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엠마라는 학생이 챈트에 대해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UBC 학생 신문 UBC 측은 신입생들이 버스 안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신입생 환영회 운영대표가 이번 사건들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8일 경영대 학부학생회와 UBC 알마 소사이티 측은 챈트에 대한 사과 및 사건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위한 합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사우더 스쿨의 신입생들에게 환영회 기간 동안 건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향후 이 같은 행동의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UBC 대학 본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밴쿠버 물가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학 교재 가격은 주머니가 가난한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중고책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원하는 모든 책을 구할 수 없어 만만치 않은 책값으로 새학기마다 큰 지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새학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제도는 바로 오픈북 시스템입니다. 주정부가 38명의 대학 교수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15종의 오픈북을 선정 공개했습니다. 이 책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과목으로는 수학, 화학, 마케팅, 경영학 등 범위도 다양합니다. 비시즈 고등교육부 장관 아리 비르크 씨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교육 분야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부담 감소는 물론 많은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오픈북을 이용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미 랑가라 컬리지와 콴틀란 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수업 교재로 사용 중입니다. 콴틀란의 물리학 교수인 타카시 사토시는 전문가들이 검증을 받은 교재이기에 믿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픈북의 사용으로 학생들은 비용의 절약을, 교수들은 교수법 협의가 쉬워져 더 양질의 강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오픈북 제도가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며 현재 15종인 교재를 40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픈북 리뷰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캐나다 하반기 경제 전망이 당초 긍정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BC주는 7, 8월 연속해서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실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자의 수의 증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장기간의 실업에 취업자들이 비정규직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C주의 실직률은 전달보다 0.1% 하락한 6.6%를 기록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실업률과는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총 6,200만 개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는데 주로 여름 시즌을 반영한 숙박업과 요식업 분야에서의 증가였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분석가 빈센트 페라로 씨는 현재 BC주의 경제 상황이 건축업계의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라로 씨는 지금까지의 자료를 지켜보면 8월은 대체로 소폭으로 직업의 수가 증가했으나 이는 6월의 증가와 7월의 감소폭을 상쇄시켜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전체로는 5만 9천여 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 실업률은 전월 7.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에서의 고용이 7월에 감소를 상쇄시키며 8월에는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야의 고용은 주로 55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계 기업들이 판매용 음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BC주의 물을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BC주의 현행 수질 관련법의 취약성에 대한 비난과 함께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C주 정부가 수질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BC주의 수질 관련법은 104년 전인 1909년에 만들어진 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미국 네슬레사와 같은 음료 제조 회사들이 판매용 음료수에 BC주의 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BC주의 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네슬레사도 자연보호와 수자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BC주 자원관리부 스티브 톰슨 장관은 수질관리법 변경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과 기관들,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질관련법은 향후 몇 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 제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대학생들을 위한 유패스의 불법 판매가 늘어나자 트랜스링크 측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판매에 관련되면 벌금형은 물론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유패스란 풀타임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매달 새로 발급되는 월 정기권입니다.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혜택인데 이것이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링크의 데릭 제이블 대변인에 따르면 대형 게시판과 중고 사이트 등을 이용한 판매를 막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블 씨는 유패스의 사설 판매 광고가 적발되면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그에 대한 벌금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판매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통경찰 앤 드레넌 씨는 유패스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형사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드레넌 씨는 앞으로 시행될 컴퍼스 카드가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가 미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서 발암성 유해 중금속인 무기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미국산 쌀의 비소 함유량은 무해한 수준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식품의약국은 6일 미국산 쌀 및 쌀 가공제품 1,300개의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 비소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인체에 즉각적이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무기비소를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현미로 나타났는데 1회 섭취량 기준 160ppb였습니다. 유아용 쌀 시리얼에서는 120ppb, 쌀로 만든 술에서는 11ppb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주로 토양을 통해 작물에 흡수되는 만큼 재배된 지역에 따라 그 함유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산 쌀의 경우 캘리포니아산이 텍사스나 아칸소주 지역에서 재배된 것에 비해 비소 함유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견으로 사랑받는 객과의 동물들은 크기도 다르고 견종마다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BC주의 각 지자체들이 애완견들의 견종에 따른 사고 위험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버나비시는 핏불견의 위험도 정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사나운 견종을 미리 시민들에게 고지해 생활 안전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버나비시는 특별히 풋불견을 위험 견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버나비시 조사 결과 핏불종의 등록수가 전체 가정견의 2%에 그치는 것에 반해 위험 사고율이 전체의 12%를 차지하자 핏불견을 기르는 데 필요한 요금 및 벌금에 대한 인상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리치몬드, 웨스트 밴쿠버 등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몇 가지 특정 견종들에 대해 특별 분류를 통해 애완견을 기르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물 관련 단체들이 차별적 태도라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핏불 전문가 에이프릴 파시는 버나비시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파시는 12%를 차지한다는 위험 사고율 수치는 사고 발생 횟수만을 의미할 뿐 이 수치로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접한 애완견 사고 기사를 예를 들며 오히려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견종은 핏불종과 비슷한 외양을 지닌 잉글리시 포인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견종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 없도록 더 조심하려는 진지한 견주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화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소통이 더 활발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통한 대화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점은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미국 유타주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의 연구 결과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대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답변이 늦어진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30가지 질문을 문자로 전달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실험 결과 답변이 늦은 학생들 중 절반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짓 답변을 한 경우 평소보다 답장을 하는데 10%가량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거짓말의 54%는 음성대화를 통해 눈치를 챌 수 있지만 문자를 통한 소통은 거짓말이 들통날 가능성이 낮아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로 단정 짓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컴퍼스 카드 도입을 앞두고 시스템 문제 해결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컴퍼스 카드 시행 이후에도 사회적 취약층과 저소득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링크 측은 최근 페어세이버 판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어세이버란 버스 및 스카이트레인에 탑승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회용 티켓으로 10장씩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컴퍼스 카드의 실행으로 페어세이버 티켓의 판매를 중지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고려했으나 사회 취약층을 위한 배려 차원으로 현 시스템의 지속을 결정한 것입니다. 새롭게 제공될 페어세이버 티켓은 사회 취약층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를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 취약층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납세자들의 주머니 돈으로 복지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주거지에 대중교통이 없어 입주민들이 골탕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 뉴스일까요? 아닙니다. 광역 밴쿠버의 새로운 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최근 지자체 도시에 계획되어진 주거단지는 완성이 되었으나 사회 간접 시설이 구축이 늦어지면서 입주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나 듣던 뉴스를 캐나다에서도 듣게 됩니다. 코키틀람의 버크 마운틴 지역은 코키틀람시가 2만 5천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개발 주택지입니다. 시정부가 대형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대중교통의 부재로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코키틀람 시의원 크레이그 호치 씨는 버스 노선이 마련되지 않아 스카이트레인 및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이용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전했습니다. 시당국은 버스 노선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트랜스링크 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노선을 축소하는 상황이므로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인터내셔널 썸머나잇 마켓인 리치몬드가 지난 9일 6개월간의 긴 행사를 모두 마치고 폐장했습니다. 썸머나잇 마켓은 지난 5월 10일 개장해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즐긴 세계 최대의 여름 축제입니다. 특히 밴쿠버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자로 개막식과 한국의 날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한인들에게 뜻깊은 연례 행사이기도 합니다. 라이언스 커뮤니케이션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터내셔널 썸머 나잇 마켓인 리치몬드는
매년 수십만 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여름철 최대 축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썸머 나이트 마켓인 리치몬드는 라이온스 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입니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개회식과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 밴쿠버 다문화 사회의 한국 문화의 유수성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폐막식 행사에서는 밴쿠버 인천 왕복 비행기 티켓, 아쿠아리움 수족관 입장권, 자전거, 스타벅스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경품권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밴쿠버에 거주하는 벨라 청 씨가 추첨을 통해 인천 밴쿠버 왕복 비행기 티켓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벨라 청 씨는 매년 주말마다 나잇마켓 행사에 왔다며 먹거리가 많아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밴쿠버의 명소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라이온스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올 것이라며 중앙일보가 함께 주관하면서 한국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나잇마켓이 더욱 풍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의 자랑이자 세계 4대 영화제 중 하나인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영화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5일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토론토 영화제는 세계 72개국에서 출품된 366편이 소개되며 이 중 146편은 토론토 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올해 토론토 영화제에 출품된 한국 영화는 총 5편으로 토론토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소개된 이후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감시자들의 주연 설경구, 정우성, 한효주, 그룹 2PM 출신의 이준호는 상영이 예정되어 있는 13일 오후 9시 30분 로이 톰슨홀에서 있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김기덕 감독, 조재현, 서영주 주연의 웨비우스, 홍상수 감독의 이선균, 정재현 주연의 우리 선희, 노영석 감독의 전석호, 오태경 주연의 조난자들,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사이비가 영화제에서 상영,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미로 전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밴쿠버 패션위크 스프링 썸머 2014가 오는 16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밴쿠버 패션위크에서는 캐나다, 한국, 미국, 영국 등 16개국 출신 50여 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젊고 혁신적인 패션 세계를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밴쿠버 패션위크는 한국 디자이너들이 북미주 관문을 여는 패션 무대로서 정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모두 3명의 한국 디자이너들이 참여합니다. 패션과 방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하상백 디자이너가 독특한 디자인과 감각으로 4번째 밴쿠버 패션위크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라바우먼이라는 브랜드의 파격적인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정은 디자이너도 이번 밴쿠버 패션위크에서 3번째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또한 힙합 스타들이 열광하는 신의 디자이너로 알려진 홍기영은 밴쿠버 패션위크 첫 진출을 통해 개성 강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밴쿠버 패션위크 스프링 앤 서머 2014는 16일부터 21일까지 차이니즈 컬처 센터에서 펼쳐지며 오프닝 갈라쇼는 행사 첫날인 16일에 진행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밴쿠버 패션위크는 그동안 베르사체, 안나수이 등의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참여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으며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며 북미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패션 이벤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밴쿠버 패션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 챔버 앙상블의 공연이 오는 20일 저녁 7시 30분 밴쿠버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을의 문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접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프라임 챔버 앙상블은 비영리 법인 연주단체인 프라임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산하에 꾸려진 현악 앙상블 팀입니다. 현재 밴쿠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연주자들은 물론 러시아, 루마니아, 대만, 캐나다 국적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앙상블인 만큼 수준급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뮤직을 비롯하여 엘가의 현악 세레나데, 비발디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단조 등 시대를 넘나든 다양한 작곡가들의 현악 합주 명곡들이 연주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